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찾는 거죠. 상대방과 우리의 마음을 넘들지라도 모자라지 않게 0으로 맞추는 겁니다. 연애는 주종 관계 혹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애원하고 집착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상대도 헌신한다면 그 연애는 분명 오래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같으니까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헌신을 하려거든 스스로를 위한 후에 상대에 대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몰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행동과 태도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외모나 행동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행동은 헌신, 아부, 부정적인 태도, 눈치 보기, 애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긍정, 자신감, 위트, 유머, 관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이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도 아마도 함께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할 것입니다. 당신을 아쉬워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죠. 반대로 당신에게 매력이 있다고 느끼면 궁금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오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맛있고 그립습니다. 솔로인 사람들은 중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이성이 연애 상대이거나 혹은 완전히 남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와 같은 이성적 감정이 배제된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이성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 이성의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착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상대방의 친절, 호의, 호감 등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를 하겠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남사친 혹은 여사친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소모임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낮게 평가합니다. 자신의 삶이나 일 혹은 스스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비하를 습관처럼 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훨씬 잘 보입니다. 다들 자신보다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둘째, 사랑에 빠진 자신을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빠져있는 상황과 그때 느끼는 설렘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보자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상황과 외로운 감정들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 허전함,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할 것 같은 설렘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보는 이유. 한쪽은 우정을 원하지만 한쪽은 이성관계를 원하는 사이를 프렌드존 혹은 프렌드십 존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이라고 보기엔 상대방도 반응이 있고 썸이라고 보기엔 관계의 진전은 없고 어장이라고 하기에는 또 모호한 상황이라면 프렌드존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대와 프렌드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보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톱 모양이나 손에 한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면서 손을 달라고 해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를 대든가가 아닌 손을 잡는 것입니다. 손을 잡았다면 최소 1분 이상 잡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손이 거부한다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는 프렌드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대요. 진짜 호감 없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